다음 26번.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데, 지문 보시게 되면 The last thing we would ever want to do is to notify our valued customer 돼 있는데, The last thing we would ever want to do,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이러한 상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은 진짜 극단적으로 맨 마지막에 취할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의 그런 소중한 고객에게 unprecedented news of price increase에서 가격 인상이라는 이렇게 유쾌하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완곡하고 이제 정중한 애들어서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현재의 경제 상황과 그 다음에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바로 우리는 no other choice but to 이하를 할 수밖에 없다. 왜 할 수밖에 없다? 뭐냐면 바로 decrease our price by 9% across the board. 전체에 걸쳐서 가격을 9%까지 다운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죠.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와야지 논리적인 흐름인데, 지금 다운시킨다 하니까 이것은 논리적 연결이 안 되죠. 27번.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데, 자, 먼저 질문 보시게 되면은 Thank you for your estimate of June 8th regarding a line of fully automatic approvals 되는데, 자, fully automatic approvals 하게 되면 완전 자동 감지기, 탐지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러한 어떤 제품의 생소한 명칭이 뭐지 하고 궁금해하면은 자꾸 시간만 흘러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소한 용어가 나오게 되면 그냥 X라고 보세요, 그죠? 그래서 당사의 제품 X에 관해서 주신 기사에 6월 8일자 견적서 잘 받았습니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 견적을 내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제품에 대한 기사의 견적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내야 할 견적서를 지금 매수인이 견적을 했다는 거니까 이것은 본말이 전도가 되고, 그다음에 주객이 이제 전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your estimate이라는 말이 틀렸죠.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인도 날짜는, 자,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도한다. 이건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선적일로부터 60일 뒤에로 한다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견적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건데, 그럼 그 매수인하고 이런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물품이 선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견적의 유효기간이 선적일 이후로 90일이다.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A번 틀렸고, 이제 C번 틀렸고, 그럼 제대로 된 건 이제 B번밖에 없네요. 그럼 계속해서 D번은 왜 틀렸냐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 10%의 이제 볼륨 디스카운트를 주게 되는데, 볼륨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어느 일정량 이상 주문을 하게 되면 깎아주는 걸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5개 또는 그 이하로 주문하면은 10%의 볼륨 디스카운트 해줄 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5개 이상, 그러니까 5 or more, less가 아니고 more. 5개 또는 그 이상, 그러니까 5개 이상 주문하게 되면 바로 10%의 수량 할인을 해준다 하는 것이 와야지 논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되십니다. 다음에 이 문장에 들어가게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9월 1일 당사는, 자,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를, 요즘 뭐 이런 거 누가 쓰는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거를 지금 우체국 소프로 해가지고 기아에게 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A, 지금 당사의 고객이 이 녹음기를 샀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데 it was for this reason that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we return 이것을 반송을 했는데 왜 반송했냐면 보니까 after satisfying ourselves that the complaint was reasonable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이제 만족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이제 받아들였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 불만이 상당히 근거 있다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이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송을 했다. 그래서 아마도 기사가 이거에 대한 대체품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믿는다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C 지역에 들어오기 딱 좋죠, 그죠? 지금 노원기도 지금 반송을 했다, 그지? 반송을 했다. 그런데 너 왜 아직까지 그 우리가 반송한 노원기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9월 1일 날 우리가 보낸 이전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말도 없다.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대체품을 보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흐름상 지금 C 자리에 오기가 가장 적절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보시게 되면 자, 다음은 신용장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상황을 골라봐라 이런 내용인데 compared to other payment forms 에서 다른 결제 형태와 비교해 봤을 때 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는 is substantial 아주 상당하다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은행은 양 당사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는데 바로 어떠한 역할을 함으로써 거래에서 그런 보증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뒤에 거 한번 볼까요? 더 그러면 자, 개설은행은 바로 수입자에게 그 다음에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은행 업무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지금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바로 중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자하고 수입자 사이에서 자금의 결제를 중개해주는 은행이 바로 뭐 통지은행하고 그다음에 뭐 매입은행, 개설은행 이런 이제 은행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니까 바로 인터미디어리스 중개자 맞습니다. 브로커 이거 아닙니다. 근데 프린시플 본인 이것도 아니고 자 미들맨도 중개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미디어리스하고 이제 미들맨. 근데 조금 미들맨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그 비속어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뭐 중개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미들맨 같은 경우는 뭐 거간꾼 그죠? 어떤 흥정을 붙여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어떤 그 계약의 본질 내용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상대방에게 뭐 수익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계약을 성사시켜 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뭐 협작권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개인이니까 뭐 미들맨도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자, 2번 3번은 탈락이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 은행은 지금 매도인에게 assure 어떤 보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는 바로 이제 매도인에게서 매도인이 지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매도인이 바로 매입은행을 통해서 개설은행에게 필요한 뭘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하고 약속한다 이런 얘기. 뭘 줘야 되죠? 바로 신용장 조건을 유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큐멘트, 그죠? necessary document가 되겠어요. 그럼 necessary evidence 필요한 증거가 아니고 필요한 증거로서 바로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intermediates document가 되어 있는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지금 3번인데 1번입니다. 1번. 이건 오타예요. 자, 그 다음에 30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보험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봐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보험에는 자, 이런 것들이 A나 또는 B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A 조항을 딱 보게 되면 A
조항은 predetermined amount. 자, 미리 예정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바로 from a claim, 그래서 보험금 청구 금액에서 deducted, 공개될 것이라고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이것은 소손의 면책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하면 이제 공제한다 이런 데니까 바로 excess가 정답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use discourage, 어떤 것을 막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뭘 막기 위해서 그러는데 바로 무책임하고 malicious, 아주 악의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작은 손해, 소손해에 대한 청구 금액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보험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작은 손해까지도 전부 다 이제 보험자가 보상을 다 해주게 되면은 바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의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이제 정해가지고 그 이상의 비율을 넘어가게 되면 공제되는 그 금액은 딱 공제하고 초과된 부분만 보상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소손의 면책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큼을 공제할지에 대해서는 바로 면책 비율이 있게 되는데, 자, 이것은 바로 이 손해의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퍼센티지, 비율을 정해놨다 이런 얘기죠. 그 비율이 바로 뭐예요? 소손의 면책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과 공제 그러니까 excess가 되었고, B번은 소손의 면책 비율을 정해놨다. 그러니까 바로 프랜차이즈가 되겠네요. 다음, 자, 31번. 자, 다음 상황에서 잉크톰스 2010에 따라서, 자,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계약서에는 called for 기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요구되는데, 바로, 자, 매도인이 FOB 매도인의 도시에서 본선 인도 조건으로 바로 새로운 햄프백 포장 마대 이런 마대에다가 아주 1등급의 그런 500파운드짜리 쌀을 선적하기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약서에 보게 되면 이 계약에 따르면은 바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죠.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도시에서 그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도인은 지금 1등급 최고 등급의 쌀 마대 100자루를 선적을 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was old and so weak, 너무 낡았다는 거죠. 마대의 자, 100자루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래됐고 낡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운송 도중에 파손돼 가지고 the rice was lost, 그래서 쌀이 손실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 이제 보상을 좀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도인은 shall compensate for the lost rice, 이러한 손상된 쌀에 대해서 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 여기가 지금 함정이에요 지금. 자, 위험은 지금 매수인에게 이전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도 FOB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본선상에 선적을 하고 난 뒤에 이후에 이제 위험, 그다음에 이제 비용은 바로 이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험이 이전된다는 그 말은 운송 도중에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바로 운송 중에 물품의 파손을 막기 위한 포장에 대한 의무까지, 그 위험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운송 중에 물품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꼼꼼하게 포장을 해야 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매도인.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에 의한 포장의 부적합, 지금 포장의 부적합 때문에 so old and so weak,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약해가지고 지금 이 파손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물품의 손상을 불러온 그 원인이 매도인의 포장의 부적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바로 보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럼 2번 보시게 되면, 자, 매수인은
그쵸. 손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매도인 책임이죠. 그다음에 carrier shall indemnify fully damaged goods. 그래서 이제 운송인이 뭐 책임이 아닙니다. 운송인은 바로 화주의 포장의 부적합으로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죠. 이건 마찬가지로 보험에서도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32번 who are the A에 대해서 A가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데, 자, A는 은행과 수출자 사이에서 어떤 다리의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금융 분야의 개발이 더딘 이런 emerging economics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정부가 종종 A의 이런 역할을 테이크오버 떠맡는다. 그래서 정부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assume 떠맡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정부가 오직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In a position to bear political risks. 어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되는데, 자, 이것은 바로 Export Credit Insurance Agency 해가지고 수출신용 보험기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바로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한국 무역보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제 국책기관이에요. 국책기관. 공사는 공사인데 이제 국책기관이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수출자가 은행에 어떤 이제 매입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매입을 했는데 은행이 이제 매입을 해주면서 나중에 개선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네가 그 돈 내놔야 돼. 그래가지고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구라 그랬죠, 그죠? 소구. 자, 그런데 은행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기로 하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비소구 조건이라 그러는데,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개설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자기는 수출자에게 소구할 수 없게 되니까, 은행은 만약에 이쪽 개설은행이 있는 국가에서 어떤 정치적 위험이라든지 뭐 쿠데타 같은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지금 은행은 수출자에게 소구할 수 없게 되니까 꼼짝없이 돈을 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비소구 조건인 경우에는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정치적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줄게라는 어떤 약속만 받을 수 있다면 은행이 그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출자는 바로 한국무역공사에서 하는 수출보험 이런 데에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한 수출보험 증권을 이제 은행에다가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럼 은행은 비소구 조건이라 하더라도 돈을 못 받을 경우에 바로 무역보험공사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수출예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니까, 바로 이제 정부가 바로 이런 역할을 이제 떠맡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이제 1번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4 돼 있어요. 자, 지금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훑어봐가지고 그냥 키워드 몇 개만 갖고 풀어야 되는데,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정확히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눈에 보더라도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권고 드리는 것은 그날의 럭키 넘버 50개 중에서 뭐 한두 개 찍었다고 해서 뭐 시험에서 뭐 떨어지겠어요, 그죠? 나머지 뭐 한 40개 그죠? 이상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끙끙거리지 말고 제가 권고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이거에 해석은 지금 제가 밑에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로 shelf liquidating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자동 결제할 때 이제 셀프 리퀴데이팅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용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수익자는 매입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했죠.
매입을 의뢰했고, 자, 그래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금이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그러면 자,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자신이 선지급한 그 돈을 나중에 개설은행이 주게 되면 지급했던 돈을 회수하게 되니까, 그죠? 자동으로 결제가 다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self liquidating이 되겠습니다. 큰 설명이 많이 복잡하고 그렇게 심오한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self liquidating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지금 한 서너 번 정도 이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키워드 같은 거 몇 개 중요한 것만 딱 알아두고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바로 이거에 셀프 리퀴데이팅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딱 찍어 주셔도 아마 상당한 그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4번 보시게 되면, 자, 괄호 안에 있는 이것은 국제 거래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은 바로 해외 거래에서 어떤 채무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바로 파이낸스,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금융 조달. 이것은 바로 이것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로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금융을 활용하는 방법, 금융 조달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 사이에 이것을 활용해서 금융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비ll of exchange, 환음이 되겠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행에게 환음에 매입을 의뢰해가지고 선지급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람 출급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입장 입장에서는 기한부 환음으로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물품을 처분한 다음에 갚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1, 2, 3번 신용장하고 1, 2, 4번 신용장하고 팩토링, 포페이팅에는 바로 이게 환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금융 조달 기능이 이제 없죠.